공부할 때 챗GPT 활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지난 영상에서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다뤄봤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였어요. 챗GPT를 자꾸만 사용하다 보면 우리 아이의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아이 바보 되는 건 아니야? 라는 걱정이 가장 크셨어요.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바로 챗GPT의 거짓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소위 아수겁이라고 하죠. 그 에스컵에게 제가 고려시대 유명한 인물에 대해 질문해 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왕건 이렇게 잘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답변이 가관이에요. 김구, 안창호, 이광수, 신사임당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심각하죠. 이런 문제는 사실 챗GPT를 만든 회사의 대표인 샘 알트먼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주의를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각 문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알트먼도 말했죠.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양 내뱉는 현상을 어려운 말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요. 환각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원래 정신분석 용어에서 따왔어요. 인공지능이 대화를 하면서 기존의 대화 맥락과 상관없는 내용을 얘기한다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번에는 챗GPT 무료 버전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고려시대 유명한 인물 중에 신사임당에 대해 알려줘? 라는 질문에 챗GPT 무료 버전의 답변입니다. 남편인 이성계가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조선을 세운 다음에 신사임당이 이성계의 정치적 파워를 뒷받침했다고 적혀있네요. 그런데 이성계가 죽은 다음에 아들인 정종을 황제로 즉위시키고자 도모했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창작을 했어요. 얘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이거 좀 위험한데? 우리 아이들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제 주변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과연 챗GPT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챗GPT의 거짓말은 크게 보면 가짜뉴스의 거짓말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가짜뉴스의 심각성 다들 아시죠? 사실에다가 가짜를 살짝 교묘하게 섞어서 깜빡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인데요. 특히 포토샵으로 사진을 조작하면 잘 모르죠.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건 사실 유튜브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튜버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 가운데 가장 큰 지점은 바로 가짜뉴스를 전파시키는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사실 가짜뉴스가 심각한 지점은 그 가짜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가짜뉴스를 생성해내는 사람, 생성해내는 주체의 목적과 의도에 달려있죠. 즉, 만약에 누군가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짓 내용을 살짝 섞게 될 경우 뉴스 형식을 갖춰서 신뢰성을 포장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되죠. 즉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생산자의 의도와 목적이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챗GPT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챗GPT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점에서 다르긴 해요. 한마디로 맑은 눈의 광인이에요. 하는 짓이 사악하다. 인공지능은 자기가 공부한 내용, 자기가 학습한 내용에서 사용자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것들을 뽑아내서 짜집기해서 답변을 생성해내요. 그런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공부한 내용에서 사용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인공지능은 무조건 대답을 하도록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던 사실을 지어서라도 답변을 합니다. 자기가 창작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말을 술술술술 너무 잘해요. 그래서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가짜뉴스가 속아 넘어가는 것과 사실 비슷하죠. 진짜에 사실이 섞여 들어갔는데 심지어 챗GPT는 말도 잘해. 너무 답변을 잘해. 그렇다고 너무 겁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 능력을 길러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인공지능 문해력이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 살 거예요. 넘쳐나는 모든 정보들을 검색하고 활용할 텐데 가짜 정보의 문제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내야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거짓말에 대처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문해력을 길러야 합니다. 물론 한 가지 분명한 건
챗GPT를 비롯한 생성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인식하고 있어요. 다양한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고 이미 답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앞서 챗GPT 무료 버전이 한 엉뚱한 답변과 비교하기 위해 챗GPT 유료 버전에다가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유료 버전은 원래 월 $20를 내야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챗에서 가능해요.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제일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에서 핵심 단어를 뽑습니다. 저기 신사임당 검색 중이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업그레이드된 챗GPT4 버전에서 바뀐 부분이에요. 사용자 질문이 이전에 자기가 배우지 못한 내용이야. 그러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답변을 생성해요. 이게 챗GPT의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할 때 아무 데서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주로 백과사전이나 분야별 전문백과 같은 곳을 먼저 찾아서 답변을 생성하니까 훨씬 내용이 정확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의 답변을 무조건 믿으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검증이 필요해요. 저렇게 완벽해 보여도 제 경험상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참고로 위에 답변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인사 뒤에 고려시대 유명한 인물 중에 신사임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라는 문장이 보여요. 이것은 생성 인공지능이 내놓는 답변에 기승전결이 정해진 틀이 있거든요. 답변을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해라 라고 알고리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을 복창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몫이 가장 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한다? 바로 인공지능 문해력을 길러야 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짜뉴스를 판별해내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문해력을 길러야 하는 것과 같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챗GPT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멋진 문장을 만들어내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답변이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챗GPT가 내놓는 답변을 간파할 수 있도록 훈련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다? 인공지능 문해력이다. 미국은 이미 2015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초등, 중등 학교 교육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문해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스푼 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인공지능 문해력에 대한 역량을 기르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실천 방안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민과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과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